안녕하세요.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 폴크루그먼의 이론을 가장 말랑말랑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가는 동네 마트랑 스마트폰 통신사는 왜 이렇게 다르게 돌아갈까요? 오늘 그 비밀의 열쇠, 바로 시장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왜 동네 슈퍼 달걀값은 어딜 가나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쓰는 통신사는 딱 3개뿐일까요? 한쪽은 엄청나게 경쟁하는데 다른 한쪽은 몇몇이서 다 해먹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배울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순서대로 시장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볼 겁니다. 시장을 나누는 딱 2가지 기준부터 시작해서 4가지 종류를 살펴보고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까지 들어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요약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왜 다를까? 애초에 경제학자들은 왜 이렇게 귀찮게 시장을 나누고 분류하는 걸까요? 그냥 다 똑같은 시장이라고 하면 편할 텐데 말이죠.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생각해보면 세상은 정말 수많은 시장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마다 돌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요.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또 가격은 어떻게 매길지 미리 예측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바로 이 시장 구조라는 분석 틀입니다. 뭐랄까, 시장을 제대로 보는 특수 안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마법 같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세상의 모든 시장을 놀랍게도 딱 2가지 질문만 던지면 아주 명쾌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2가지 핵심 기준이 뭘까요? 크루그만 교과서가 딱 짚어주는 핵심 기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생산자가 몇 명이야? 즉, 파는 사람이 1명인지, 몇 명 안 되는지, 아니면 아주 많은지. 그리고 둘째, 파는 물건이 똑같아? 아니면 달라?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상품의 차별성이라고 하죠. 딱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배운 생산자 수와 상품 차별성이라는 2개의 축으로 시장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2가지 기준이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4가지의 완전히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바로 이 표입니다. 크루그만 경제학 원론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 표 하나에 오늘 배울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세로축은 생산자가 1명인지 여러 명인지를 보여주고, 가로축은 상품이 똑같은지 아니면 각자 다른지를 보여주죠. 이 2 축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4개의 칸이 바로 4가지 시장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한 칸씩 제대로 탐험해볼까요? 자, 먼저 지도의 왼쪽 아래 칸부터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말 그대로 셀 수 없이 많은 경쟁자들이 벌이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생산자가 아주 많아야 하고요. 이들이 파는 상품은 누가 만들었든 완전히 똑같아야 합니다. 이걸 동질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A 농부가 판 밀이나 B 농부가 판 밀이나 품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말고는 경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이나 밀 같은 거대한 농산물 시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번엔 완전 경쟁의 완전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의 왼쪽 위, 바로 독점 시장입니다. 홀로독, 차지할 점. 이름 그대로 단 하나의 생산자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시장의 왕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독점 시장은요, 생산자가 딱 1명뿐이에요. 경쟁자가 아예 없으니까 우리 회사 수돗물은 특별히 물맛이 더 좋아요. 이런 식의 상품 차별화는 아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동네에 수돗물 공급하는 회사가 여러 개인가요? 아니죠. 바로 이런 지역 상수도 사업이 대표적인 독점 시장입니다. 이제 지도의 오른쪽 위로 한번 가볼까요? 과점 시장입니다. 적을 과자를 쓰는데요. 즉, 소수의 강력한 플레이어 몇몇이 시장을 나눠갖고 서로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이는 구조입니다. 완전 경쟁처럼 막 수백 수천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점처럼 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 아주 묘묘한 시장이죠. 네, 과점 시장엔 소수의 생산자만 존재합니다. SKT, KT, LG U+처럼요. 이들이 파는 통신 서비스는 사실 비슷하면서도 요금제나 멤버십 혜택으로 미묘하게 차이를 두죠.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왜 통신사는 새 곳뿐일까? 바로 이 통신시장이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거대 기업이 꽉 잡고 있는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칸 오른쪽 아래입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이름이 좀 모순적이라 헷갈리시죠? 독점인데 경쟁을 한다니.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독점의 특징과 경쟁의 특징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장 형태입니다. 이 시장은 완전 경쟁처럼 판매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들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동네 식당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식당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경쟁하지만 동시에 우리 집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해! 라면서 저마다의 맛과 분위기로 작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려고 하죠. 미용실, 카페, 옷가게, 대부분의 자영업이 바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시장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아직은 개념만 들으니까 좀 막연하시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독점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유명한 사례를 통해서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교과서에서는 독점 기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체 가능한 상품이 없는 재화를 혼자서 공급하는 기업.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대체 불가능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역사상 이 정의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의 제왕 드비어스라는 회사입니다. 19세기 말에 세실 로즈라는 인물이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거의 싹쓸이해서 이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80% 이상을 통제하면서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했죠. 독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우리가 배운 네 가지 시장 구조,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고 이 지식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건 혹시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공부는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시장은 생산자 수와 상품 종류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 생산자가 많고 상품이 똑같으면 완전 경쟁, 생산자가 하나면 독점, 소수면 과점, 그리고 생산자는 많은데 상품이 저마다 다르면 독점적 경쟁. 어때요? 머릿속에 딱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장을 보시든 이 두 가지 질문만 딱 던져보세요. 여기 파는 사람이 몇 명쯤 되지? 그리고 여기서 파는 물건들이 다 똑같나? 아니면 조금씩 다른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그런 경제학자의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시장 있잖아요. 수많은 앱 개발사들이 경쟁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도 있죠. 이 시장은 과연 오늘 배운 네 가지 구조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네, 오늘 시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트에 가시거나 식당에 가실 때마다 여긴 독점적 경쟁 시장이군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셨을 거예요. 이렇게 경제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한 뼘 더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경제학 길잡이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